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. 남편하고는 일찍 사별을 하고 딸과 아들 키우며 평생을 보냈습니다. 이제 다 장성해서 결혼도 했고요. 그런데 제가 요즘 뜻하지 않게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. 저는 원래 딸이랑 사이가 좋거든요.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집 5분 거리에 집을 얻었어요. 지금도 매일 장도 같이 보고 딸한테 용돈 받으면서 손주도 같이 봐주고 있어요. 소일거리도 없고 심심한데 저로서는 좋죠. 그런데 얼마 전에 며느리가 전화가 와서는 어머니 왜 외손주만 봐주시고 친손주는 안 챙겨주세요? 서운해요. 이러는 겁니다. 서운하다는 건 제가 할 말이에요. 평상시에도 지들끼리 외식한다 여행 간다 하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 있을 때만 간간히 오면서 지들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런데 저보고 안 챙겨줘서 서운하다니. 그러다 얼마 전에 일이 생겼습니다. 딸이 아픈 몸으로 둘째를 낳았거든요. 너무 안쓰럽고 딸이 결혼할 때 제가 해준 것도 없어서 조금 모아놨던 돈으로 차를 새 걸로 바꿔줬어요.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는지 며느리가 서운하다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. 신우이는 아들을 낳아서 차까지 사주고 저는 딸을 낳아서 아무것도 안 해주신 거냐며 오해를 하더라고요. 저는 며느리가 첫애 낳았을 때도 없는 돈에 200만 원이나 붙여줬어요.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? 솔직히 말하면 우리 딸은 저한테 틈틈이 용돈도 보내주고 밑반찬도 해보내고 지극정성을 합니다. 착한 딸이네. 그런데 며느리는 너무 바라는 것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막말로 내 앞에 아파서 낳은 딸이랑 남의 집 자식 며느리가 같겠어요? 대체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줘야 할까요? 고민입니다. 아이고. 아, 시어머니 이제 딸한테만 잘해주니까 서운하다. 그러면 되겠네요. 아, 그런 고민이에요. 보통은 이제 시어머니들이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잖아요. 그러게. 근데 이 사연은 받는 것 같아요. 며느리가 어. 딸처럼 대접받기를 좀 원하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. 아이고, 참 사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그래도 며느리가 발을 뻗을 만한 시어머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받아주시니까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저는 왜 차 앉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참 이 가족은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또 며느리에게도 잘하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. 그러면서 동시에 참 우리가 이런 사연을 들으면 야 세월이 옛날 같지 않구나. 옛날에는 뭐 3일 삶은 호박이 2도 안 들어갈 소리죠.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 이제 고부관계도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시어머니가 요즘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라더니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보니까 며느리가 신우한테 좀 자격지심이 있거나 질투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게 지금 이게 자격지심이라고 보여지죠, 사실상. 그런데 가만 또 안쪽을 살펴보면 이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과거하고는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아마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이제 며느리도 자식이다, 또 사위도 자식이다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정말 자식처럼 잘하는 이 며느리에게 못할 게 전혀 없죠. 근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원하는 건 자식처럼 대해주길 원하니까 그렇죠.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어렵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트렌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딸에게, 곧 며느리에게도 나는 너를 딸처럼 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도 많지만 네. 동시에 요새 며느리도 어머니 저도 엄마라고 부를래요. 이런 며느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고부 갈등, 곧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며느리의 요청이 많아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사연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이 며느리가 네. 시어머니의 관심 부분 중에서 네. 경제적인 관심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, 물론 이제 돈 많이 주시면 좋죠. 네. 근데 중요한 건 공평의 문제예요. 아. 똑같은 자식이라고 본다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
그 딸에게 주는 차 한 대하고 지금 며느리에게 주는 200만 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이건 섭섭함도 있지만 이건 며느리와 딸의 관계라기보다 같은 자식으로 봤을 때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돈의 부분 플러스 공정의 부분이 함께 들어가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솔루션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. 네. 왜 신우한테만 차 사주세요? 시모에게 딸 대접 바라는 며느리입니다. 솔루션. 눈치도 능력, 눈치력을 기르자. 눈치력? 눈치가 있어야 돼. 눈치력은 사전에 찾아봐도 없는 말인데요. 네. 제가 만든 말입니다. 이 눈치를 보는 힘이라고 하는 건데 상황을 읽는 상황 지능에 관련된 이야기예요. 그래서 막상 우리가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우리 시어머니께서 한 잘못이 하나 있다면 눈치가 없는 거였습니다. 그러길래 왜 딸 자식에게 차 사준 걸 왜 들키셨어요? 그러게. 그 얘기를 사실 며느리가 들을 때 아유 그래 뭐 딸이니까 또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비교할 만한 대상이 하나는 차량 또 하나는 이 200만 원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자식 곧 손주를 같이 본 상황에서 생겨난 이 비교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나는 홀대당하나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과정에 지금 빠진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들이에요. 아마도 아들에게 뭔가 번듯한 걸 해주신 상태에서 딸에게 그렇게 했다면 그건 또 상황이 다른데 아들에게 뭘 줬다는 얘기는 아직 없거든요. 그런 걸 보면 어머니가 아들보다는 딸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고 오히려 아들도 함께 살고 있는 나에게는 홀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그 차. 종류가 뭔지 모르겠는데요. 그 차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받은 그 홀대의 상징으로 앞으로 차량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떠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식 낳았을 때 200만 원 해주신 거 이것도 감사하긴 해요.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딸이 자식 낳았을 때는 차를 해줬으니까 차하고 200만 원 진짜 이 온도 차가 여기 냉수고 온수고 차이가 나. 근데 그걸 들켜버렸잖아요 또. 몰랐으면 차라리 나은데. 그래서 이제 한간에 이런 그 유머가 있잖아요.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제 11계명이 있는데 그게 네. 들키지 말라. 들키지 말라.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실 좋은 어른이 되려고 애를 쓰시는 거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른 노릇이 쉽지 않은데 최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평, 공정이라는 주제입니다. 그래서 사실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요 공정의 시선에서 아래쪽 세대, 곧 며느리나 딸이나 사위나 아들이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은 어른 노릇의 기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맞아요.